가장 큰 게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거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저 여의도에서 우리가 이상향만을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내 생활 속에서 체감되어야, 그래야 주민들이 내가 정치를 참여한다 또는 정치인이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생활 정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구청장 할 때 저는 생활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생활 정치를 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그 약속을 꾸준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활 속에서 횡단보도 하나가 바뀌고 공원이 하나 바뀌고 이게 중요한 거지. 뭐 헌법을 바꿔서 개헌을 하고 이거는 이제 대통령 출마하실 분들이 할 얘기지 구청장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재선하면서 저라고 왜 욕심이 없겠어요. 우리 지역에 뭐 신정 차량기지도 옮겼으면 좋겠다. 뭐 큰 개발 공약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저 혼자서 될 일이 아니라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또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구청장들하고 같이 또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맞아야지 가능한 일이지 저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기적인 또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장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꼭 지켜야 될 약속, 공약은 정말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정치라는 게 이래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저는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양천구에 네. 이제 구민으로서 네. 확실히 그 시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 정치 정말 잘 하고 계셨다고 제가 진짜 증언하고 싶은 게, 양천공원 제가 굉장히 저녁 운동 많이 돌았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 언덕이 그냥 흙바닥으로 돼 있었는데 그쵸. 나중에 이제 다 재정비가 됐죠. 네. 근데 그런 사소한 게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또 다르게 네,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잘 이제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이제 여기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는 게 청년들에 대한 네. 사업도 요즘에는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이걸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천구에서도 어떤 청년 지원 정책이 있는지 네. 그런 말씀. 요즘에 청년이 화두죠. 네. 제가 재선하면서부터 막 청년 얘기, 2030 세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MZ 세대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뭐 공직사회도 이제 문화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좀 그렇다. 청년들이 일할 자리만이 아니라 놀 자리, 또 설 자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뭐 창의적인 생각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 오전에도 사실 대학생 행정 인턴, 대학생 아르바이트라고 그러죠. 방학 때. 그 오늘 한 달 끝나고 평가하는 시간을 2시간을 했어요. 2시간을. 근데 보통은 이제 예전 제가 와서 보니까요. 8년 전에 왔을 때는 각 부서마다 한 명씩 그냥 알바 쓰듯이 그냥 뭐 복사해라 뭐 이런 잡일을 시키는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꾼 것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반 정도는 대학생 정책 평가단, 정책 참여단을 만들자. 그래서 팀을 짜줬어요. 5명씩 팀을 짜가지고 주제를 좀 정해서 당신들이 해도 좋고 또 우리가 좀 청년들이 좀 가이드를 좀 해줘서, 그래서 주제별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구에 있는 데를 곳곳에 가보고, 그렇게 해서 좀 잘못된 게 있으면 대안을 당신들 눈높이로 대안을 제시해봐라. 2시간을 하는데요. 그 오늘 주제는 뭐였었냐면 예를 들면 그 탄소 중립 도시를 우리 양천구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문제는 뭐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뭐 이거를 발표하고, 또 하나는 네 개가 주제였었는데 그리고 뭐가 있었지? 문화도시라는데 우리 양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얼마큼 늦었고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조례 안 했다라는 비판도 하고, 굉장히 그 인사이트하고
뭐 문화도시 또 그리고 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들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잘 되고는 있는데 앞으로 또 가야 될 고령 사회에 대비한 스마트 도시를 어떤 것들을 더 제안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대학생 시각에서 제안해 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신선한 시각들을 접목하려고 꽤 애를 썼다고 생각하고요. 대학생의 시각이 아무리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더 검토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선배가 좀 해야 될 일이고, 그 친구들의 한 달 경험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시도, 그리고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라고 해서 코로나 요 시기에는 취업이 안 됐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취업 준비하는 학생이 막혀버려서 그 청년들이 지금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의 디지털 능력을 좀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좀 접목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디지털 서포터즈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맨날 찾아오는 손님만 받다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달하고 하는 거를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보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어떤 반찬 가게는 매출이 막 60배까지 오르는 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60배가 올랐어요. 시장 안에서 오는 손님만 받다가 처음으로 전국에다 배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어주고 청년이,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블로그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이분이 눈을 뜨게 된 거지. 그래서 이게 온라인 시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 그런 경험을 하시고, 뭐 그런 반찬 가게도 있고 어떤 데는 만두 가게도 있고, 이 만두 가게 사장님은 자기가 여태까지 세금 낸 게 정말 그동안 아까웠었는데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품목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만두 가게 하면서 만두해서 팔고 만두 전골 팔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키트를 만들어서 밀키트 만들어서 가게는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있지만 본인이 주력하는 사업이 조금 밀키트 시장으로 조금 바뀌어가는 그런 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청년들이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다행히도 그 청년이 계속 거기서 일하면 좋겠지만, 그 청년은 또 이제 그런 경험을 계기로 그 청년들이 모여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를 한번 차려볼까 하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좀 해보는 거를 저는 서울시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걸 좀 규모를 크게 해서. 그래서 좀 제안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민주당에서는 그 박영선 장관님이 그 공약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10,000명의 청년들을 소상공인들하고 연결을 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뭐 안 되시는 바람에 우리 양천구에서 시도한 걸로 좀 끝나버리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명 정도가 한 130여 개 점포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한참 네네. 네. 삭발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항쟁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정부 정책에 네. 하나는 24시간을 하겠다. 뭐 계속 힘들다 하는 와중에 네. 아주 자영업자들한테는 뭐 희소. 그렇죠. 네. 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게 아니라 반찬 가게, 네. 가게. 우리가 이제 그분들은 직격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유익한 것 같은데. 네. 뭐 많이 또 홍보 좀 하시고 그러세요.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해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언론에도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좀 사실은 소상공인들을 좀 살리는 거는 이렇게 뭐 재난지원금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것보다 청년 한 명이 와가지고 몇 달 동안 이렇게, 사실 처음에는 한 2달 정도 했어요. 늦게 시작을 했었지. 언제 시작해? 20년 10월에, 10월에 우리가 보다 못해가지고 그때 준비해서 한 2달 했는데, 2달이 좀 짧았는데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한번 겪고 나니까 이분들이 그냥
정말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1년 작년에 이제 10개월을 딱 했는데 조금 더 인원을 더 늘리고 저는 오히려 좀 이런 시기에 코로나 이런 시기에는 그런 게 좀 다소 좀 힘들어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청년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청년들과 자영업하는 세대가 50대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 간에 또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라고 하면은 아마 툴툴거리면서 몇 번 가르치다가 말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 일로 취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험으로 급여는 구청에서 받고 물론 그것도 충분한 급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자기 경력에 쓸 수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에 경험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정말 성심성의 있고 가르쳐주고 또 그게 매출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 청년들도 이제 성취감을 느끼는 거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200만 원, 300만 원 지원받는 것보다 정말 큰 경험을 하게 되고 내가 장사를 그리고 이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필요하잖아요. 한국 뭐 선거가 나면은 할 수만 있으면 네 대대적으로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참 잘하시네요. 네. 감탄을 하거든요. 만두가게 사장님이 오셨어요. 만두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누가 생각한 거냐고 이거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덕분에 그 만두도 먹어봤습니다. 집에 가서 실제 맛있나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개발을 하셨더라고. 뭐 치즈 만두, 김치 만두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고 그렇죠. 힘이 나게 하고 또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을 해서 그게 확장이 되는 네, 이런 네. 것들을 어쨌든 스스로 찾아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기회를 주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고 저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관찰력,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네, 네, 그런 그렇죠. 것도 정책으로 발전을 시켜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뭐 남녀를 떠나서 어쨌든 좀 그런 것들이 또 여성 리더십의 또 하나기도 하고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그 운영하실 때 조금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여성 리더십으로서의 강점이 있었다 이런 걸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현장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현장 능력이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여성이 아무래도 이게 남성들은 너무 크고 개발 또 뭐 이렇게 발전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지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거에 많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지만 저는 작은 거 하나에도 굉장히 충실하게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프로세스를 다 관여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청년과 소상공인이 만나는 것도 그렇고 만나서 이제 매출을 올리기까지 그런 새로운 모델이 몇 개가 생기면 전 몇 개만 생기면 그게 확장이 되고 확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데서 저도 성취감을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런 현장성이 여성 리더십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저를 보면서 또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남성 또 이렇게 구청장 하면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막 어르신이라고 하고 어른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아무래도 여성구청장이기 때문에 편하게 아주 그냥 저한테 일상적으로 막 문자 보면서 동네 뒷길에 뭐를 설치해줘라 뭐 데크길 어디가 고장났다 이런 걸 문자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힘들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런 것들을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할 수 있는 게 여성 리더십의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